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양정고 1, 양정고 1, 2, 지명여고 1, 2 수업 맡고 있는 국어 강사 김가람입니다. 네, 오늘 예비고일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항상 오시면 중학교 저희 애는 학원 안 다니고 평가 문제집 풀고 항상 국어 A 맞았는데 고등학교에서 뭐 딱히 국어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국어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제 사진이 크죠? 한양대학교 국문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석사 졸업했고, 그리고 대치나 반포에서 이제 수업하다가 지금은 다원교육에서 국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드린 자료에는 그 왜 국어가 중요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실어놨으니까 간단히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이제 국어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죠. 다들 뭐 이제 상위권, 뭐 소위 말하는 메디컬에 갈 수 있는 이제 가장 원래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국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국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국어의 로드맵이라고 해서 전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국어를 쭉 한번 펼쳐 나봤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넣어놨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실은 고등국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뭐 고등학교 가면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던데요 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쭉 펼쳐놓은 건데 모든 학교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모든 학교의 교과서가 세부 작품만 다를 뿐이지 관통하는 어떤 흐름은 같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작품만 다르게 할 뿐 서정, 서사, 극, 교술의 갈래 이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무조건 문법에서는 의문론, 그리고 어문 규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어 있고요. 2학기에 들어가면 중세국어 문법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국어의 어떤 영역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에도 2학년 1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교과서 출판사만 다를 뿐 문학이에요. 2학기에 가면 독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언어와 매체를 하는 학교도 있어서 이때부터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2학년까지 하지 않았던 과목 중에 학교별로 뭐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이나 독서나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다 수능 특강을 기본으로 한 이제 변형 혹은 수능 특강 연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를 짜고 이제 예비고일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고등국어의 로드맵을 한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원래는 예비고일 수업을 할까 하다가 왜 자꾸 이렇게 예비고일을 먼저 내가 내려가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내신 수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너 이거 왜 몰라?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 이거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예비고일 겨울방학 혹은 예비고일 여름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온 거예요. 혹은 필요한 것들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1 수업을 하다 보면 너 왜 이거 몰라? 너 이거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내려가서 가르쳐서 끌고 오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비고일 커리큘럼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사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니네 전체 지금 커리가 이렇고 니네는 그러니까 예비고일 겨울방학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여름방학에는 뭐 해야 돼 고1 겨울방학엔 뭐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뭐 해야 된다를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학생들도 저를 믿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예비고일 커리큘럼부터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의 커리큘럼을 짜놨고요. 오늘 소개드릴 건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가장 신경 쓰고 이제 가장 열심히 이제 만들어 본 14주 커리큘럼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국어가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라고 왜 고등국어 어렵다던데요. 뭐 중학교 때 A 맞았는데 고등학교 가면 3등급 나온다던데요. 뭐 이렇게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왜일까라는 답은 확실하게 잘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고등국어에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어렵게 혹은 계속해서 헷갈리게 물어보기 때문이거든요. 깡총깡총 의태어죠.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을태어 정도.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음성상징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번 더 꼽니다. 모든 의태어는 음성상징어고 모든 음성상징어는 부사고요. 부사는 모두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깡총깡총에 밑줄 쳐놓고 부사어를 사용하여 부사어를 활용하여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문항만 배운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죠. 이러니까 고등국어는 사실은 조금 가혹한 얘기지만 국어의 전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취도를 원하고 아이들이 이 부분을 다른 영역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고등국어에서 갑자기 중학교 때까지 국어 잘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학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개념 학습을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니네 이 개념 알아? 이 개념 하는데 문학 개념어 수업도 있고 문법 개념도 있다고 하고 개념이 뭘까? 하지만 개념은 제 기준에서 뭐냐면 학생들한테 야 음성상징어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떠한 거요? 라고 구두로 말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건 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학습 방향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뭐 쓸 수 있는 거, 저 이렇게 놓으면 고를 수 있어요가 아니라 자기식의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이 부분을 끌고 나가는 게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고 또 고등학교 국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별 학습인데요. 저 뒤에 잠깐 보시면 제가 14주 커리큘럼을 놨는데 이거 14주에 애들이 다 할 수 있나? 예, 합니다. 14 제가 40주도 해봤고 30주도 해봤고 20주도 해봤고 14주도 해봤고 10주도 해봤고 8주도 해봤거든요. 14주도 이 정도 충분히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 문법, 비문학, 독서죠. 이 세 영역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에 가장 시간이 많거든요. 이때 잘 이제 가장 좀 효율적으로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항상 대부분의 문법 수업들은 다 의문을 먼저 하는 것이 특징인데 제가 여러 번 수업해본 결과 형태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문론에 대한 성취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1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문법 커리큘럼도 조금 다른 선생님들이랑 순서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아이들이랑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나름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비고일 친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끔 14주 커리큘럼 구성해봤습니다. 영역별로 그래서 14주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면 어느 정도 일정 성취도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어의 세 영역을 다 어느 정도는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 국어에서 제일 필요한 건 문제 적용 능력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같은 말도 너무 많이 바꿔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조금씩 달라지는 말들. 얘는 감탄사를 사용했어. 라고 학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해놓고 선지는 영탄적 표현이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고등국어의 핵심이고 제 수업이 또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특히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법 수업에 이제 가장 자신이 있는 편이고요. 학생들 그러니까 고2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압축된 언어와 매체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도 다수 있고 예비 고1 친구들 문법 끌고 오면서 이제 가장 최상위권까지 성취도를 내본 경험도 여러 번 있어서 문법 수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한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는 역시 전공자다 보니까 가장 이제 갈래론을 바탕으로 해서 시대적인 흐름을 쭉 따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아직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문학 수업 재미있게 문학을 너무 지루하다. 문학을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재미있게 끌고 가는 수업으로 만들어 놨고요. 독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써놨듯이 독서에는 왕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밑줄을 긋는 것이 본인의 스타일이라면 밑줄 그어도 돼요. 밑줄을 안 긋는 게 본인의 스타일이라면 안 그어도 됩니다. 읽기는 오롯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핵심어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글을 구조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읽기는 오롯이 자기만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자기 거를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예비고일 겨울방학입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가장 많고 거의 백지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걸 하나씩 쌓아 올라가기에 저는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수업은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잘 알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장 강사 없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게 교재거든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재는 자체 교재 사용하고요. 제가 또 귀엽고 예쁜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쁘고 귀엽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테스트 보고 있고요. 테스트에서 일정 성취도를 내지 못하면 시험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끝나면 수업 분석 피드백, 수업 피드백 노트를 꼭 성적이랑 같이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가 무슨 공부했는지, 뭐 수업 시간에 조금 특이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 한 명 한 명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계속 어머님들을 아버님들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아이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다. 오늘 우리 아이가 되게 적극적이네. 이런 것들 다 피드백 노트에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 보시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아이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개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카카오톡 질문 톡방을 밤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겨울방학에서부터는 아이들이 상당히 이 카카오톡을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카카오톡방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겨울방학 고등국어 14주 완성반. 완성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14주 완성반 개강은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갑자기 시련을 마주하지 않도록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쳐서 학생들 어느 학교에 가든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